요즘 재개발 시장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냉정하게 보게 되면 어쨌든 뭐 일반 강남 아파트도 좀 주춤한 것 같고 네. 좀 위축돼 보인다라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본인이 보시기에 지금 이 재개발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 모습으로 보인다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재개발 시장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고요. 재개발이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 관리 처분을 하고 이제 입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사업 단계가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요 사업장이 서울의 되게 핵심지에 있느냐 외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현장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즘에 이미 제 수업을 들으신 수강생분들이랑 조그마한 프로젝트를 하나 하는데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인원이 70명이 조금 안 되세요. 그래서 이 70명을 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서울의 입주권,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난 건데 조금 있으면 신축이 될 그런 현장들 한 30개를 뽑아가지고 지금 현재 막 임장을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 제가 어제 이제 오늘 유튜브 나오고 하니까 이제 어제 좀 여쭤봤어요. 우리 지금 나라가 지금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좀 금매가 좀 나오고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금매가 나와서 되게 기회일 거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금매가 나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확실히 입주권, 우리가 그런 이제 관리처분 인가라는 걸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입주권 이꼬르 서울의 신축 아파트라는 그 인지가 머릿속에 확실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그냥 신축을 곧 받아갈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금매는 거의 없고요. 그렇다고 매도인이 호가를 낮춰서 팔려고 하지도 않고 상승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그래도 작년에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9월 전까지. 네네. 그 시세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뒤에서 말씀드릴 거를 살짝 땡겨 오면은 저는 여러분들께서 뭐 늘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우리가 위기 하면 그게 위험 플러스 기회이듯 사실 저는 올해가 좀 위기의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위기를 위험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거기서 기회를 찾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올해 봐야 될 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관리처분 인가난 입주권 그거는 이제 곧 신축이 될 거기 때문에 그 파트 하나랑 그 다음에 내가 좀 돈이 적다 뭐 한 1억 2억 정도로 서울의 신축을 가져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아예 극초기 신속통합기획 요쪽 뭐 이따가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요즘에 뭐 대권에 도전을 하느냐 그럼 서울시장 계획을 그만두느냐 또 이런 이슈도 있는데 말들이 많아요. 말들 많죠. 그 두 가지를 올해 좀 잘 눈여겨 보시면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2025년이 기회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다. 저는 기회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요즘에 공사비 인상 진짜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건축을 업체들이 하지 않는 데는 둥 그다음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 분양가를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올리기가 너무 쉽지 않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투자가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니까 재개발을 통해서 신축을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거기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준비하셨어요? 아니, 근데 바로 나오네. 사실 부룡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질문들이 이미 제 수강생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워낙 많이 주시는 질문들이라 저는 뭐 알고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사이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없다는 거는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고요. 일반 택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오른다는 얘기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비용이 늘어나면 조합원들은 되게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공사비만 막 늘어나는 상태에서 이 늘어나는 공사비를 뭔가 가지고 상쇄를 시켜야 되는데 그 상쇄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분양 수입이에요. 근데 만약에 일반 분양이 잘 안 돼 버리면 높게 팔 수 없거나 잘 안 돼 버리면 비용은 늘어나는데 내가 수입을 끌어올릴 수 없으니까 조합원들은 손해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조합원들은 사업을 진행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울에서 주택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답이 없는데 공급은 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서울의 입주 물량은 줄어들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사이클이 흘러가죠. 그러면 사업이 언제 다시 진행이 될 거냐. 결국은 늘어난 공사비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일반 분양 수입이 올라가는 시점이면 이게 사업 속도가 다시 날 거거든요. 저는 부동산을 뭐 예전에 단타를 많이 쳐봤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짧게 보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봐서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비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해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공사비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열릴 것이고 그렇게 돼서 상쇄가 되면 사업 속도가 쭉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는 게 제 한 사이드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은 뭐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되게 어렵다, 이런 뉴스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한데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모 사업장은 현재 평당 공사비를 얼마 잡아놨냐 하면 1,100만 원을 잡았어요. 한 평당 공사비를 1,100만 원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대 수익 말고 이제 제가 만들어낸 보상마진 뭐 그런 개념이 좀 있는데, 이 네. 보상마진이라는 개념은 오늘부터 아파트 가격이 10년 동안 하나도 오르지 않아도 내가 거둘 수 있는 수익의 크기를 저는 보상마진이라고 하거든요. 그 평당 공사비 1,100만 원 잡아놓은 사업장의 보상마진이 30억입니다. 30억.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모르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오르면은 다 망했어가 아니라 공사비가 올라도 엄청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장이 있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업장이 있고,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죠. 이 사업장 아마 궁금하실 텐데 수업에 오시면 꼭 알려드립니다. 짤막한 홍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거네요. 결국 재개발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는 일단 호흡을 길게 보는 사업이고, 네. 잘 될 사업장인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 자, 그러면 네. 잘 될 사업장의 특징이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나는 초보니까 모르지 않냐. 맞아요. 잘 될 사업장의 특징, 대부분의 사람들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뭐 조합원 분양가라든가 감정가, 권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조합원 분양가에서 내 권리가액을 빼서 분담금을 계산하고 거기에 내가 사는 매매가를 더해서 총 매가를 결정해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 시세 이렇게 갈 건데, 네. 조합원 분양가, 감정가 이런 거는 핵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이 아니다. 핵심이 아닙니다. 다들 그것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다들 조합원 분양가 보고 왜 내 감정가는 옆에 사람보다 이거 이렇게 낮아요? 우리 사업장의 조합원 분양가는 왜 이렇게 높아요? 저기는 저렇게 낮은데, 이러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건 다 핵심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감정가, 여러분들한테 적용되는 조합원 분양가, 이거는 다 뭐가 결정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반 분양. 일반 분야. 네, 일반 분양. 그러니까 공사비가 올라도 내가 되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장은 딱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일반 분양 개수가 많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 시골에서 예를 들어 조합원이 한 100명 되는데 일반 분양이 한 500개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사업성이 좋다라고 막 박수를 치죠. 그렇죠. 네, 조합원 100명인데 일반 분양이 500개면은 막 사업성이 좋다라고 막 박수를 치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고요. 왜냐하면 이 일반 분양을 조합에서 팔지를 못하면 다 미분양이 될 거죠. 미분양이고 다 부담이겠네요. 다 그렇죠. 조합원들 부담이죠. 그래서 단순히 일반 분양 개수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네, 조합원 수 대비해서 일반 분양의 개수. 두 번째는 그 지역이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궁금하시겠죠. 그럼 도대체 그 기준이 얼마야?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이 몇 개여야 좋은 거고, 그 일반 분양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야 좋은 거야? 이거는 사업장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하는 투자하는 로직이나 이런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데,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으면 일반 분양 개수가 많고 분양을 해도 완판이 되고 되게 높게 금액을 잘 받을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투자하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